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헬라어를 공부할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헬라어 입문 본강의 7강이 되겠습니다. 자, 7강의 내용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헬라어 형용사의 특징. 지금까지 저희가 명사 변화를 주로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명사를 조금 풍부하게 수놓을 형용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명사에서 일단은 탈출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형용사, 헬라어 형용사의 특징,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피고요. 형용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1, 2변화 형용사, 제1, 2변화 형용사라는 형용사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형용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 형용사의 특징, 우리 큰 관점으로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형용사는요, 제1, 2변화, 제1변화, 2변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1, 2변화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제1, 2변화 형용사와 제3변화 형용사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 오늘 학습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1, 2변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3변화는 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요, 명사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수격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명사의 성이 지금 세 가지 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성, 여성, 중성.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 단수, 쌍수, 복수 이렇게 세 가지 수가 있다고 했죠. 물론 명사에서 쌍수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용사에서도 쌍수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격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격, 즉 노미나티브, 속격, 제네티브, 그 다음에 역격, 데이티브, 대격, 아큐자티브, 그 다음에 혹격, 보카티브 있는 것도 명사와 동일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형용사는요, 관계하는 명사의 성수격에 따라 변화한다.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명사를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품사죠. 그런데 그 명사가 성이 무엇이냐, 격이 무엇이냐, 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형용사도 따라간다는 얘기죠. 예. 또 기존의 어떤 다른 서양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라든가 뭐 독일어라든가 프랑스어라든가 그런 서양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용법은 대체적으로 서술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서술적인 용법하고 한정적인 용법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한정적 용법이라는 거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거죠. 흥미로운 책, 뭐 맛있는 과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한정적 용법이고요. 서술적 용법이라는 거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 책은 흥미롭다, 사과는 빨갛다,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서술적인 용법인데 저희 이번 과에서는 서술적인 용법은 좀 나중에 배우고 이번 과에서는 한정적인 용법에 한정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적 용법이 됐건 서술적 용법이 됐건 관계하는 명사와 성수격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헬라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명사가 변화가 있듯이 형용사도 똑같이 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1, 2변화 형용사를 조금 따로 떼어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하나의 형용사가 남성, 여성, 중성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용사가 고정된 어간을 갖고 그 어간에 어미를 달리해서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성의 형용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용사, 하나의 뜻을 가진 형용사는 어미를 고정된 어미에다가 남성, 여성, 중성의 어미를 붙여서 우리가 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 제1, 2변화 형용사는요. 여성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남성 형태와 중성 형태만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성 명사와 관계하는 형용사는요. 남성 형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형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어미만 가진 형용사, 즉 여성 형태가 없는 형용사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일부 형용사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일부 형용사는 불규칙 형용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형용사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자, 남성 형태, 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저 형용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성 형태라는 거는요, 고정된 어간에 단수 주격이 오스. 그러니까 제1, 2변화 효용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제1, 2변화 효용사의 남성 형태라는 거는요, 고정된 어간에 단수 주격이 오스의 어미를 갖습니다. 제2변화 명사 중 단수 주격의 어미가 오스인 명사 있잖아요. 그 명사랑 동일한 방식으로 어미가 변해요. 예, 똑같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변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명사 변화랑 똑같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어간에 단수 주격이 알파 혹은 에타의 어미를 갖는 형용사인데, 단수 주격이 알파로 끝나는 형태, 장음 알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음 알파로 끝나는 명사가 있고 에타로 끝나는 명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형용사가 단수 주격이 장음 알파인 경우에는요, 단수 주격이 장음 알파인 제1변화 명사랑 동일하게 변화를 하고요. 만약에 형용사가 단수 주격이 에타다 그러면은 제1변화 명사 중 단수 주격이 에타로 끝나는 명사랑 동일하게 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명사 변화만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으시다면 형용사 변화는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 중성도 마찬가지겠죠. 고정된 어간에 단수 주격이 온의 어미를 갖는데, 온의 어미를 갖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제2변화 명사 중 단수 주격이 온으로 끝나는 명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서 형용사는 관계하는 명사의 성수격을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 자, 우리가 또 문제가 있죠. 여성 형태는 뭐 알파로 끝나는 것도 있고 에타로 끝나는 것도 있다는데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지. 자, 어간의 철자가 엡실론, 이오타, 로인 경우에 여성 단수 주격은요, 그때는 알파 어미를 가져요. 장음 알파. 이건 명사 변화에서도 사실 그랬죠. 즉 명사 변화와 형용사 변화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 또 당연히 제1변화 명사 알파 유형의 명사처럼 어미 변화를 해야죠. 또 어간의 마지막 철자가 엡실론, 이오타, 로 이외의 철자인 경우에는요, 여성 단수 주격이 어미 에타를 갖고요, 제1변화 명사 중 에타 유형의 명사처럼 어미 변화를 합니다. 사실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말인데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죠, 지금. 자, 강세 측면에서 효용사를 한번 보죠. 강세는 제1변화 명사와 제2변화 명사에서 적용된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제1변화 명사를 공부할 때 황금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뒤덮어버리는. 자, 제1변화 명사 규칙 중 복수격격이 무조건 on으로 끝난다라는 설명이 있었죠. 거기는 조금 여기서 달라요. 그러니까 명사 변화에서는 복수속격이 제1변화 명사 변화 중에서 복수속격은 무조건 on으로 끝나야 되는데, 형용사에서는요, 여성 복수속격이 변화형은요, 무조건 on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남성 변화와 중성 변화와 호흡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성만 단독으로 변화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형용사는 왜? 하나의 형용사가 남성, 여성, 중성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인 형용사 몇 가지 한번 변화표를 살펴보죠. 자, 제1, 2변화 형용사 중에서 남성 오스로 끝난다고 했고요. 중성은 온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여성은 장음 알파로 끝나는 것이 있었죠. 그 중에서 표가 한꺼번에 실질 못하니 단수 형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형태를 먼저 중심으로 보세요. 악시오스, 악시오스 이렇게 읽죠. 악시오스, 악시오스. 그러면 오스를 뺀 앞에 부분이 어간이에요. 명사 변화에 그랬듯이 똑같이. 악시까지가 어간이고요. 여기에 여성어미 아가 들어가는 거고요. 중성어미 온이 들어가는 거고요. 마치 명사 변화처럼 똑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뭐 뜻은 뭐뭇에 가치 있는, 뭐뭇에 합당한, 뭐뭇에 자격 있는, 뭐 이 정도의 뜻입니다. 변화 한번 보죠. 일단 남성을 한번 보죠. 악시오스예요. 명사라고 생각하시고 보신다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강세가 악시오스. 끝에서 세 번째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끝에서 세 번째 강세가 있는 남성 명사, 오스로 끝나는 명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랑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시우 장음이니까 악시오 마지막이 장음이니까 악시연 마지막 음절이 단음이니까 악시에 이렇게 변하죠. 자, 여성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 남성의 오스는 단음이지만 여성의 알파는 장음이에요. 여긴 단음, 장음 구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세의 변화가 생겨요. 마지막 음절이 장음이면 끝에서 세 번째 강세가 가지 못한다. 그런 규칙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액센트, 즉 강세가 가운데로 옮겨줘야 돼요. 마지막이 장음인 경우에는. 그래서 여성 단수 주격은 가운데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형태도 다 그렇겠죠. 일단 악시아, 악시아스 장음이니까 악시아 장음이니까 악시안 장음이니까 악시아 장음이니까 결과적으로 가운데로 전부 몰려버렸어요. 자, 강세의 마지막의 음절에 장음이냐 단음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강세가 변할 수 있음도 형용사 변화를 학습하시면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중성이에요. 악시온 단음이니까 악시오 장음이니까 마지막 음절이 악시오 마지막 음절이 장음이니까 다시 악시온. 왜? 중성은 항상 주격과 대격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악시온. 그 다음에 혹격도 똑같죠. 대부분 악시온 이렇게 변하죠.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대표로 삼고 계시는 명사 변화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변해요. 예. 그러니까 명사 변화와 비교해서 형용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복수형이에요. 같은 형용사인데 복수 형태예요. 복수 형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죠. 자, 악시까지는 어간이 똑같죠. 악시오이 단음이잖아요. 오이는 이중모음이라서 원래는 장음이지만 단음 취급한다. 악시오이. 악시온 마지막이 장음이니까 악시오이스 마지막이 장음이니까 악시우스 마지막이 장음이니까 그 다음에 악시오이 마지막이 다시 단음이니까 이렇게 변하죠. 자, 여성 변화. 악시아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오이랑 마찬가지로 이중모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음이다. 단음으로 처리한다. 우리 이렇게 학습했잖아요. 악시아이가 돼야죠. 단음이니까. 자, 여기에서 쪼가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 악시아이가 만약에 명사였다면 액센트는 on에 들어가야 돼요. 서컴플렉스로. 그러나 형용사이기 때문에 남성과 중성의 형태에 보조를 맞춘다. 그러다 보니까 악시온이 돼버립니다. 악시온. 결과적으로 세 개의 성의 강세의 위치가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악시아이스 장음이니까 악시아스 장음이니까 악시아이 단음이니까 이해되시죠? 다음에 중성복수입니다. 악시아 악시온. 악시아는 단음이니까 악시아. 악시온은 온이 장음이니까 악시온. 그다음 악시오이스 장음이니까 악시아 단음이니까 다시 악시아. 역시 여기서도 중성일 때는 주격과 대격의 모양은 동일하게 나온다. 자, 다른 형용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여성이 에타인 형태예요. 에타인 형태. 그러니까 남성하고 우리 중성은 다시 오스온은 똑같고요. 그 중에서 단수 형태를 한번 보죠. 자, 대표 형용사는요, 아가토스라는 거예요. 아가토스. 아가토스는 그러면은 아가트까지가 어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성 형태는 엡실론 이오타 로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철자는 전부 다 여성 단수, 주격은 에타로 끝난다. 그래서 아가테가 되는 거고요. 중성은 아가톤이 되는 겁니다. 뜻은 굉장히 많이 쓰는 형용사예요. 그냥 굉장히 흔한 형용사입니다. 좋은, 어떤 뭐 상태가 좋은, 물건이 좋은, 사람이 훌륭한, 경우에 따라서 착한, 나무랄 데 없는 뭐 이 정도의 뜻이에요. 예. 자, 변화 한번 보죠. 아가토스. 자, 그러면 아가토스는 뭐랑 비교하시면 돼요? 마지막 음절에 어쿠트로 끝나는 명사 있었죠. 예를 들면 남성 명사 그런 게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중에 포타모스 이런 단어를 조금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속격과 역격에서는 마지막 음절에 서컴플렉스를 간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변화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가투, 아가토, 그 다음에 다시 아가톤, 대격일 때는 어쿠트를 원상복귀해야죠. 그 다음에 혹격일 때는 아가테 이렇게 되는 거. 자, 여성은 아가테. 역시 속격과 역격에서 아가테스, 아가테, 아가텐, 아가테. 우리 에타로 끝나는 대표적인 명사 똑같이 변해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명사 변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성은 당연히 온으로 끝나야죠. 아가톤,
아가투, 아가토. 역시 속격과 역격에서는 서컴플렉스 마지막 음절에. 그 다음에 대격과 주격은 똑같아야죠. 중성이니까 아가톤, 다시 아가톤. 이렇게 나오죠. 자, 복수 한번 보죠.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아가토이. 속격과 역격에서는 서컴프레스를 갖는다. 아가톤, 아가토이스, 아가투스, 아가토이. 이해되시죠? 아가타이, 아가톤, 아가타이스. 그 다음에 아가타스, 아가타이. 그 다음에 아가타, 아가톤, 아가토이스, 아가타, 아가타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변하는 구조. 그러니까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었던 1변화 혹은 2변화 명사랑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결국 형용사 변화가 어렵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명사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다음 형용사의 예입니다. 잘 보시면 오스하고 옷만 실었잖아요. 아까 큰 설명에서 어떤 설명 드렸습니까? 여성 형태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남성 형태와 여성 형태로만 존재하는 남성 형태와 중성 형태죠. 중성 형태로만 존재하는 형용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소위 얘기해서 뭐 엔딩이 즉 어미가 두 가지밖에 없는 형용사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아타나토스. 아타나토스예요. 아타나토스. 쉼표 끊고 여성 형태 없죠. 중성만 달랑 나왔죠. 여성 형태는 없습니다. 자, 뜻은 불멸해, 죽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불사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원리는 똑같아요. 오스펜 앞에까지가 어간이죠. 아타나트까지. 그 다음에 강세 측면에서 본다면 끝에서 세 번째 어쿠트가 들어갔죠. 그러면 안트로포스랑 똑같이 변하고요. 예, 우리 아까 악시오스랑 똑같이 변해야죠.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봤던 형용사. 그래서 아타나토스, 아타나투. 왜 여기선 다듬이고 장무로 바뀌었으니까 강세도 옮겨줘야죠. 이쪽으로. 아타나투, 아타나토, 아타나톤. 다시 단음으로 전환했으니까 아타나테.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아타나톤, 아타나투, 아타나톤, 아타나투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아타나토, 그 다음에 아타나톤. 다시 얘기해서 중성 마찬가지에 모든 적용이 됩니다. 주격과 대격 모양이 똑같아요. 혹격도 똑같죠. 사실 중성일 때는. 아타나톤 이렇게 돼야죠. 이런 식의 변화. 즉 여성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틀린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여성은 남성 형태랑 같이 사용한다.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인데 표현 자체는 여성 표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성 고유의 표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복수 형태입니다. 똑같지? 원리는 똑같아요. 아타나토이, 아타나톤. 장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아타나토이스. 장음이니까 아타나투스. 장음이니까. 다음에 아타나토이. 다시 단음으로 됐으니까. 왜 이건 단음 취급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타나타, 아타나톤, 아타나토이스, 아타나타. 역시 주격, 대격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타나타. 혹격은 주격과 동일하고. 자, 명사 변화는 똑같이 변하죠. 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명사 변화예요. 명사 변화는 똑같이 변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 자, 우리 여성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형용사에 대한 좀 세부적인 정보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성형 어미가 존재하지 않고 남성 형태와 중성 형태만 존재하는 형용사는요, 주로 부정이나 뭐뭐가 없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가 있어요. 접두어 혹은 접두사, 접두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로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안을 사용해요. 뭐 다음 철자가 모음일 때는 아 하면 모음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발음이 예쁘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안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접두어가 들어간 형용사는요 대부분 여성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요 남성 형태와 중성 형태로만 존재하는 그런 형용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로 시작하는 혹은 안으로 시작하는 형용사 중에서 이런 형태가 많다라는 정보도 함께 드립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타나토스를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타나토스라는 명사가 있어요. 타나토스니까 이것도 안트로포스처럼 끝나는 이변화 명사예요. 이것도 뜻 자체가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 근데 접도 안은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타나토스. 그러면 죽음이 없는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아타나토스는 죽지 않는, 불멸이, 불사의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여성 형태가 없는 형용사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아직 끝 아닙니다. 예, 또 있어요. 형용사 불규칙이 있어요. 불규칙. 예, 불규칙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뭐 좀 귀찮죠. 불규칙이니까. 그런데 불규칙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사용하니까 불규칙이다.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언어든지요, 불규칙으로 변하는 거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규칙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형용사 중에 폴리스. 아, 벌써 여기서 뭔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폴리스가 벌써. 폴리. 여기도 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예. 뜻은 많은 뜻이에요. 보통 이 단어는요, 셀 수 없는 명사랑은 단수랑 결합을 하고요. 셀 수 있는 명사랑 결합할 때는 복수랑 결합을 합니다. 예. much, many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도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친 게 몇 개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남성 주격부터 한번 보죠. 폴리스예요. 폴리스만 보면요, 우리가 어간이 어디까지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격을 한번 보죠. 폴루라고 돼 있어요. 많이 변했죠? 단수 주격일 때는 람다가 하나인데 우리 속격일 때는 람다가 벌써 두 개잖아요. 예. 어간 자체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단수 속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우를 뺀 앞에 부분이 어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변하는 부분에서는 폴, 람다가 두 개인 폴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폴리스, 폴루, 폴로. 우는 우리가 똑같잖아요. 아까 아가토스 변화랑 똑같잖아요, 지금. 자, 단수 대격에서 또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죠. 일상적인 형용사는 폴론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폴린이에요. 람다도 하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혹격도 폴리스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 남성 부분에서는 세 군데에서 불규칙하다. 여성은 아주 정상이에요. 아무 빨간색이 없잖아요, 지금. 폴레. 엡실론 이오타 로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미가 애가 되는 거죠. 폴레. 그 다음에 폴레스, 폴레는 아가테랑 똑같이 변하죠. 자, 중성일 때도 좀 우리를 불편하는 데가 있죠. 폴리가 좀 불편하죠. 우리가 원래 형태는 폴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폴론? 아니야. 이 지금 람다가 지금 벌써 하나고요. 그러면 이 불규칙으로 변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람다가 하나고 정상적으로 변하는 데는 람다가 두 개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인식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중성은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왜? 어차피 대격은 일치하게 돼 있고 혹격도 일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수에서 이렇게 변하는 데가 있다. 그럼 복수는 어떨까 한번 보죠. 복수는요, 100% 검정색이죠.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상적인 형용사, 다시 해서 규칙적으로 변하는 형용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폴로이, 폴론, 폴로이스, 폴루스, 폴로이, 폴라이, 폴론, 폴라이스 쭉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단수에서 변하는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용사가 하나 또 있어요. 자, 메가스. 불편하죠, 벌써. 오스로 끝나야 되는데 아스로 끝나서 벌써 불편해요. 여성은요, 메갈레. 정상이에요. 중성도 불편해요. 메가. 뜻 보니까 크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리적인 크기가. 또 사람한테 적용하면요, 사람이 큰, 위대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몇 군데가 있죠. 남성 주격이 일단 불규칙해요. 남성 주격을 보고는 우리가 어간을 못 찾아요. 뭘 봐야 돼요? 속격을 봐야 돼요. 메갈루, 우 빼고 메갈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변하는 데에서는 메갈은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미를 붙이면 되죠. 이렇게 메갈로. 하지만 벌써 대격은 불규칙합니다. 메간. 혹격은 또 정상이에요. 메갈레, 뭐의 정상이에요? 기본적인 어간에 대해서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주격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메갈로스라는 가상의 형용사가 있다고 쳤다면 메갈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혹격은 메갈레예요. 여성은 100% 정상입니다. 메갈레, 메갈레스, 메갈레, 뭐 악시아, 뭐 이런 형용사랑 똑같아요. 단지 이제 이건 에타죠, 물론.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변한다.
자, 중성일 때 또 불규칙하죠. 메가. 뭐 속격하고 역격은 어차피 남성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제2변화 명사랑 똑같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성은 메가만 알면 나머지 대격하고 혹격은 어차피 주격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다시 메가, 메갈로, 메갈로, 메가, 메가 이렇게 변하죠. 메가 보시니까는 많이 들었던 단어죠. 메가폰, 메갈로폴리스 뭐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커다랗다는 뜻입니다. 복수는요? 아까 폴리스 때랑 똑같아요. 복수일 때는요, 100% 규칙적인 형용사랑 똑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메갈이라는 어간 두고 메갈로이, 메갈론, 메갈로이스, 메갈로, 메갈로이. 액센트도 메가에 쭉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액센트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폴리스와 우리 메가스라는 형용사는요,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용사다. 그래서 불규칙이 됐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형용사의 직접적인 사용을 한번 이제 봐야죠. 형태를 봤으니까. 일단 우리는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는데 이번 강에서는 한정적 용법만 학습하겠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의 위치입니다. 자, 일단 관사가 있을 때와 관사가 없을 때를 구별을 할 건데 관사가 있을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착한 소녀라는 표현을 우리가 헬라어로 하고 싶다. 그럼 착하다는 형용사와 소녀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대표이니까는 그냥 주격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착한 소녀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작문을 한다면 아마 가장 많이 나올 패턴도 이런 패턴입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영어랑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1번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이 2번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명사에다가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형용사에도 관사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1번이 많이 쓰겠거니 하겠지만 2번도 많이 써요. 2번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3번도 있어요. 3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명사는 관사가 안 붙었고요. 형용사에만 관사가 붙었어요. 이것도 사용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특히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형태를 많이 써요. 어디 출신에 나온 누구 이런 표현일 때. 아니면 좀 고유명사화된 사람 인물들이 있거든요. 뭐 사람 인물 자체가 고유명사지만 거기에서 또 형용사를 붙여서 고유명사화된 그때 이런 형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착한 소녀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장문 같은 걸 연습하실 때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관사가 없을 때예요. 관사가 없을 때니까 뭐예요? 어떠한 착한 소녀죠, 이제. 그냥 어떠한 착한 소녀. 그러면 관사가 없으니까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헬라어에는 뭐예요? 어순이 따로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용사 먼저 나오고 명사 나온 아가테, 코레도 가능하고요. 또 뒤집어져서 코레, 아가테도 가능한데 그래도 어느 걸 덜 많이 쓰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리면 형용사를 뒤쪽에 놓는 걸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예, 이렇게 쓰셔도 좋고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형용사의 어떤 그 형태도 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도 확인했는데 직접적인 문장을 통해서 한번 형용사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스, 아가타스, 코라스, 카라, 파이데우신. 주어가 언뜻 보이십니까? 주어가 언뜻 보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주격관사가 눈에 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주격관사. 주격관사가 눈에 띄십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부터 갈까요? 이거 문장을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동사부터 가야죠. 파이데의 우신이 딱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왜? 우신으로 끝났으니까. 3인칭 복수 형태. 무슨 동사에? 파이데우어 동사에 가르치다.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주격으로 연결된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그들이 가르치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되죠. 누구를 가르칠까요? 문법적으로 대격을 가르쳐야죠. 타스라는 대격 관사 딱 보이지 않습니까? 타스, 명사는 코라스가 명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소녀. 그러니까 그들은 소녀를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뭐예요? 소녀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하나 딱 들어갔네요. 아가토스라는 형용사의 여성 복수 대격 형태. 그러면 착한 소녀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착한 소녀들을 가르친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양념을 치고 싶다. 카라. 추상명사를 역격으로 사용하면 부사처럼 사용한다. 카라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실지 않았습니다.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이니까 기쁨이 부사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돼? 어떤 뜻을 갖겠습니까?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착한 소녀들을 기쁜 마음으로 가르친다. 이런 번역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보죠. 호이 폴로이 폴리타스 타이스 테아이스 타이스 아타나 토이스 투신. 주어 보이시죠? 호이. 호이 보이시죠? 폴로이는 아까의 폴루스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폴리타이가 주격이란 얘기죠. 복수 주격이죠. 우리 그 일변화 명사 중에 3유형 기억하시죠? 폴리테스, 아스나 에스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었잖아요. 폴리테스의 복수 주격이에요. 뜻은 시민이라는 뜻이죠. 시민. 그러면 시민들이 주어인데 폴리스라는 형용사가 주격 복수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돼야죠. 많은 시민들이 주어인 거죠. 그럼 많은 시민들이 주어니까는 우리 현재형에서 동사는 뭘로 끝나야 돼요? 우스인으로 끝나야죠. 그래서 우스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동사에? 티오 동사에. 티오 동사에. 티오 동사는 뭐 재물을 바치다, 제사를 드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재물을 바친다. 누구에게 재물을 바쳐요? 역격에게 재물을 바쳐야죠. 그래서 타이스 나와 있죠. 타이스 테아이스. 테아의 복수 역격이죠. 여신, 여신들에게. 그럼 많은 시민들이 여신들에게 재물을 바친다. 자, 여기까지가 문장이 여기만 해도 완성이 되겠지만 여신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형용사를 넣었죠. 형용사 또 관사를 반복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사 반복의 패턴. 아타나 토이스. 여기는 아이스인데 여긴 토이스예요. 아타나토스라는 형용사는 여성 형태가 따로 없죠. 여성 형태가 없는 형용사는 여성 명사와 관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성 형태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타나토이스라는 남성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성 여성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여성 형태라고 봐도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남성 형태와 다르다 뿐이지. 아무튼 아타나토이스라는 형용사는 테아이스를 수식하기 위해서 동원된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뜻이 뭐였어요? 아까 불멸의, 불사의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사의 여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제돼서 번역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그 불사의 여신들에게 재물을 바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보죠. 네아니 아이스토이스 악시오이스 투 에파이누 도라 펜포. 뭐 처음 보는 단어가 있죠. 일단 주어 같은 것이 안 보여요. 펜포의 눈에 딱 가십니까? 1인칭 단수 형태죠. 펜포, 보내다. 나는 보낸다예요. 자, 보내다라는 동사는 아주 전형적으로 뭐예요? 역격에게 대격을 보내다죠. 일단 역격 보이십니까? 도라. 도라. 역격. 도론의 복수 역격이죠. 뜻 선물이에요. 기억하시죠 이거? 나는 선물을 보낸다예요. 선물 드리죠 정확하게. 복수니까. 나는 선물들을 보낸다. 누구에게? 역격에게. 역격 여기 보이십니까? 토이스. 근데 토이스가 받는 건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명사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형용사에만 관사를 사용하는 방식의 패턴으로 지금 사용됐다는 얘기잖아요. 왜? 네아니 아이스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스로 끝났잖아요. 제 1변화 명사의 3유형. 아스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역격이죠. 합쳐서 청년들. 근데 악시오스는 가치 있는 청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그러면 나는 가치 있는 청년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문장은 여기에요. 자, 그런데 정체불명의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 있고 투로 들어간 걸 보니까는 속격인 것 같아. 아래 단어 한번 보죠. 에파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칭찬,
찬사라는 뜻을 가진 추상명사예요. 에파이노스. 그럼 갑자기 속격으로 왜 들어갔느냐? 악시오스라는 형용사의 답이 있습니다. 악시오스가 무슨 뜻이에요? 뭐뭇의 가치가 있는, 뭐뭇에 합당한, 뭐뭇의 자격이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뭐뭇에라는 말을 계속 붙였죠. 그 뭐뭇에라는 부분이 속격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악시오스라는 형용사의 개별적인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칭찬이라고 그랬으니까 칭찬에 적합한, 칭찬에 걸맞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청년들에게 선물들을 보낸다. 나는 그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청년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용사도 특정 격과 결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악시오스라는 형용사는 적합한, 적당한, 가치 있는 의 뜻인데 무엇에 적합한, 무엇에 합당한 할 때 무엇에가 속격으로 온다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죠. 좀 길어 보이죠? 알렉산드로스 홈 메가스 투스 안드레이우스 스트라티오타스 에피투스 폴레미우스 스트라테오인 켈레오이. 굉장히 길어요. 일단 호가 보이시죠? 대문자로 적었네요. 이게 그 대문자로 적었으니까 무슨 명사예요? 이런 거다. 고유명사 지금처럼 사용됐죠. 알렉산드로스 호 메가스. 메가스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아까 커다랗다는 뜻이잖아요. 알렉산드로스 호 메가스. 알렉산드로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알렉산드로 호 메가스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렉산더 대제. 보통 누군가의 위인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관사를 안 붙이고 형용사의 결부가 되면 그 형용사 자체도 또 대명사로 씁니다. 예.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이 지금 헬라어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예. 이런 형식으로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위대한 알렉산더. 근데 대문자로 적었으니까 이거는 조금 고유명사화된 명사구나. 알렉산더 대제구나. 어쨌든 알렉산드로스 호 메가스는 알렉산더 대제예요. 알렉산더 대제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동사를 쭉 찾으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켈레오이. 켈레오 동사는 보통 대격 부정형 구조죠. 대격에게 부정형 하라고 명령을 내리다 이 뜻이죠. 자, 알렉산더 대제가 명령을 내린다. 누구에게? 대격에게. 투스 보이시잖아요. 투스 스트라티오타스예요. 병사, 군인이잖아요. 군인들에게. 군인이 형용사가 하나 들어갔죠. 안드레이오스. 안드레이오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이오스, 안드레이아, 안드레이아. 용감한, 용맹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알렉산더 대제는 용감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라고? 부정형하라고. 부정형 여기 보이십니까? 알기 쉽게 제가 순서대로 적었어요. 예. 스트라테오에인 하라고. 스트라테오 동사잖아요. 그러면 일일치 단수 형태로 보통 동사는 실으니까 전진하다, 진격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무슨 뜻이에요? 알렉산더 대제는 용감한 병사들에게 진격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는 되는 문장이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싶어요. 에피 플러스 대격이 왔어요. 설명 보죠. 에피는 전치사고요. 플러스 대격 사람이 오면요. 적대적으로 뭐뭇을 향해 이런 뜻이에요. 굳이 영어로 좀 환원을 하면 against의 뜻을 갖는 그러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피투스 폴레미우스를 향해. 폴레미우스를 향해서라는 얘기잖아요. 폴레미우스도 봐야죠. 폴레미우스 없죠. 앞에서 우리 배운 단어인가 봐요. 기억하십니까? 폴레미우스? 적이란 뜻이죠. 적. 예. 그러니까 폴레미우스는 지금 복수, 대격으로 되어 있고요. 적들을 향해. 자, 그러니까 합치면 다시 알렉산더 대제는 용맹한 병사들에게 적들을 향해 전진, 진격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 폴레미우스라는 단어 궁금하신 분은 앞에 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싫지 않았습니다. 예.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보죠. 호 카코스 데스포테스 폴린 크리손 에케이. 주어예요, 호가. 그 데스포테스가 주어잖아요. 주인, 노예, 종의 반대 개념의 주인. 근데 형용사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카코스, 카코스, 카케, 카콘. 나쁜, 사악한 이런 뜻이네요. 그 나쁜 주인이 주어예요. 나쁜 주인. 나쁜 주인이 에케이 한다. 에코 동사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지다. 제가 다시 한번 실었습니다. 가지다. 소유하다. 자, 그러니까 나쁜 주인이 소유한다, 가지고 있다. 뭘? 대격을. 대격 여기 있잖아요. 크리손. 크리소스. 크리스. 이렇게 변하는. 금. 황금이에요. 보통 금, 황금 이런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형태로 쓰죠. 많다라는 말이 나와도. 그래서 많다라는 말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남성 단수 대격으로 들어가죠. 이게 폴 린 아닙니까? 합치면 그 나쁜 주인은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다. 안 좋은 스토리네요. 나쁜 주인이 많이 갖고 있어서. 예. 자, 다시 한번 폴리스라는 형용사는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보죠. 엔테 코메 디다스칼로스 소퍼 스타 테크나 파이레웨이. 엔테 코메는 전치사 구죠. 코메란 단어 많이 나왔죠. 마을. 그 다음에 엔이라는 전치사는 역격과 결합해서 어디 안에서의 뜻이니까 그 마을에서가 되는 거죠. 그 마을에서. 자, 관사는 없지만 주격이 하나 보여요. 오스로 끝나는 디다스칼로스.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은 선생님, 교사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선생님이 파이레오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남성 주격이잖아요. 남성 단수 주격 정확하게. 그러니까 형용사도 남성 단수 주격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죠. 서퍼스, 서페, 서펀. 지혜로운의 뜻이죠. 그럼 지혜로운 선생님이 가르친다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발휘하셔야죠. 디다스칼로스 앞에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야기하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선생님, 모종의 어떤 선생님을 여기서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사가 있고 없고를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그 지혜로운 선생님이라고 번역하면 틀린 거고요. 어떤 한 지혜로운 선생님이 이게 맞습니다. 가르친다 테크논의 복수대격 아이들. 자,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어떤 한 지혜로운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가르친다. 그 마을에서 한 지혜로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사가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번역이 바뀌는 거 조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사용된 사례를, 오늘 배운 형용사를 사례를 조금 두 가지를 뽑아봤어요. 성경책에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거는 신약성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디다스칼레 아가테 이렇게 돼 있어요. 디다스칼레 아가테. 다 아는 단어잖아요. 디다스칼로스의 혹격이고요. 아가토스의 혹격이고요. 그러면 디다스칼로스 선생님, 아가토스 좋은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죠. 이거는 이제 성경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야 되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거기 성경책에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도 비슷합니다. 포네레 둘레. 우리 둘로스라는 단어 아시죠? 노예, 종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포네레라는 단어는 처음 보네요. 우리가 포네로스, 포네라, 포네론 이렇게 변하는 형용사죠. 여기도 하나 요거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엇구도 하나 치겠습니다. 오늘다가. 예. 그러면 포네로스, 포네라, 포네로는 무슨 뜻이냐? 나쁜, 타락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둘 다 지금 포네레, 둘레가 전부 다 혹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쁜 종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쁜 노예야. 자, 성경책에는 악한 종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신약성서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인용한 두 단어입니다. 포네레, 둘레. 아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필수 표현 정리는 형용사의 형태를 한번 대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가토스를 한번 뽑아봤어요.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 보시다시피 마지막 음절에 있었던 1변화 혹은 2변화 명사 변화와 똑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도표는요, 보고 또 보고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표는. 이건 단수 형태고요. 예, 복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토이, 아가타이, 아가타, 이 도표 충분히 보시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단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또 기억하고 계시나 아니면 또 단어를 또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서 맞히시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안드레이오스, 안드레이아, 안드레이온. 보통 제가 문장에는 작은 표시를 잘 안 하는데 단어를 소개하거나 그럴 때는 특별히 이럴 때는 작은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알파가 또 장음 단음이 구별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단어를 소개할 때는 작은 표시를 넣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남성은 안드레이오스, 여성은 안드레이아, 중성은 안드레이온 이렇게 변하는 형용사가 있죠. 아까 왜 알렉산더 대제 얘기 나올 때 나왔던 형용사죠. 뜻은 기억하십니까? 용감한,
용맹한 이런 뜻이죠. 자, so forth, so fair, so fond. 이거는 위의 형용사와는 다르게 여기는 이오타가 끝났으니까 여성이 알파지만 이거는 fe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알파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so forth, so fair, so fond 이렇게 되는 거죠. 소피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와 관련이 있죠. 예, 소피아는 지혜란 뜻이니까 소포스는 지혜로운이 됩니다. 자, 악시오스, 악시아, 악시온. 역시 어간 끝이 이오타로 끝났으니까 여성 형태는 장음 알파 들어갔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배웠던 형용사죠. 뜻은 가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자격이 있는 할 때 석격을 쓴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공부하시면서. 예. 자, 폴리스, 폴레, 폴리. 이거는 대표적인 불규칙 형용사죠. 뜻은 폴리라는 말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폴리. 예. 우리 접두어로 사용할 때 영어에서 접두어로 사용할 때 많은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의 뜻이죠. 영어의 much, many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 아타나토스, 아타나톤. 여성 형태가 따로 없잖아요. 남성과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형용사. 뭐였죠? 이런 뜻이었죠. 불멸해, 죽지 않는, 혹은 불사해. 이런 뜻입니다. 자, 메가스, 메갈레, 메가는 우리 폴리스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불규칙 형용사죠. 기억하시죠? 우리 알렉산더 대제할 때도 나왔었잖아요. 대, 큰, 위대한. 물건이 크다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쓸 때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자, 카코스, 카케, 카콘. 자, 여기도 지금 여기다 하나 넣겠습니다. 이거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하나 넣겠습니다. 기왕 해야 하는 거니까. 예. 카코스, 카케, 카콘. 자, 중성일 때도 역시 오스로 끝나 오스에 들어갔으니까는 중성일 때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 하나 치시고요. 자, 무슨 뜻이었죠? 이런 뜻이었죠. 나쁜, 사악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뜻도 있고 또 변화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서 강세가 여기 들어갔구나. 또 어간의 마지막에 철자가 뭐구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퀴즈. OX 문제입니다. 형용사 복수 여성 속격은 반드시 어미 온으로 끝난다. 어미 온으로 끝난다. 형용사가 꼭 이렇다고 그랬어요? 형용사는? 자, 명사는 꼭 그래야 돼요. 명사는 심지어 어미 온으로 끝나고 서컴플렉스가 들어가는 온이에요. 사실 거기는 심지어는 반드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형용사는 그렇지 않죠. 형용사는 남성과 중성의 보조를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X. 반드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명사, 제1변화 명사는 반드시 끝나지만. 예. 자, 가로치기 연습 문제입니다. 용맹한 군인들이 훌륭한 시민들을 지킨다. 자, 용맹한 군인은 있죠. 용맹한이 빠졌네요. 또 지킨다 있죠. 여기 우스틴 지킨다. 또 훌륭한 시민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용맹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그 훌륭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명사에 관사가 들어갔고 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형용사에 관사를 반복하라는 시그널이죠. 또 투스하고 폴리타스 사이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형용사만 어미 변화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용맹하다는 뜻 뭐였어요? 안드레이오스, 남성 주격으로, 단수 주격으로. 또 훌륭한이라는 말은 아가토스라는 형용사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떤 답이 나옵니까? 이렇게 돼야죠. 호이 스트라티오타이 호이. 뒤에 달았다는 얘기는 관사를 반복하라는 시그널이에요. 호이 안드레이오이 투스 아가투스 폴리타스 필라투심 이런 문장이 나오죠. 두 번째 보죠. 너는 그 지역에 많은 집들을 소유하고 있다. 좋겠네요. 예. 어쨌든 좋습니다. 엔테호라. 엔 플러스 역격 나오면 어디 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지역에는 해결됐고요. 너는 가지고 있다. 여기 있죠. 집도 있어요. 복수 대격으로 있죠. 그러면 뭐만 들어가면 돼요? 많은이라는 단어가 복수 대격으로 들어가는데 오이키아의 성이 뭐예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복수 대격에 폴리스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성은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변한다 말씀드렸죠. 폴라스가 돼야죠. 폴라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집들을 너는 가지고 있다. 뭐 관사 쓰지 않았으면 그 많은 집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정되지 않은 그냥 많은 집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사를 뺐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역 문제입니다. 호이 소포이 디다스칼로이 투스 악시오스 마테타스 투 에파이누 에우 파이데우 우신. 주어죠. 그 다음에 우신이죠. 복수니까. 호이 디다스칼로이 선생님들. 근데 어떤 선생님들? 지혜로운 선생님들.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파이데우. 가르치다.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대격을 가르쳐야죠. 대격이 어디 있습니까? 투스 여기 있잖아요. 투스, 마테타스. 마테테스의 복수 대격이죠. 학생. 일반화 명사 3유형에 해당하는 명사죠.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학생이에요? 형용사가 있잖아요. 복수, 대격, 남성, 어미를 가진. 악시오스에. 가치 있는. 합당한.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가치 있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어떻게? 훌륭하게. 잘. 뭐가 빠졌어요? 이게 빠졌죠? 합당한. 뭐뭇에 가치 있는. 뭐뭇을 받을 만할 때 뭐뭇에 합당한 뭘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속격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합치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칭찬받아 마땅한지 되는 거죠. 칭찬받아 마땅한 학생들을 에휴 훌륭하게 가르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죠. 정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작문이에요. 작문은 한국말 분석을 잘해야 돼요. 착한 아이들이 그 훌륭한 선생님의 말을 듣지만 그러나 그 나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 뭔가 복잡해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주어일 거고요. 듣다, 듣지 않는다가 동사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테크논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를 써야죠. 또 착하다는 형용사도 아이들에게 맞춰줘야 되고요. 선생님은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 할 때 속격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속격으로 나와야 되고요. 훌륭하다라는 형용사도 속격으로 나와야 되고요. 나쁜 사람들도 속격으로 나와야 되고요. 전부 다 속격으로 나와야 돼요. 그 경우는. 자, 정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라가 중간에 들어가겠죠. 그러나가 있으니까. 예. 자, 이렇게 됐죠. 어우, 길어요, 되게. 알라 앞과 알라 뒤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다 테크나예요. 어린이들이에요, 아이들. 근데 형용사가 들어갔잖아요. 반복해갖고. 아가타. 그러니까 착한 아이들이 되는 거죠. 착한 아이들이. 동사 어디 있습니까? 아쿠에이. 왜 아쿠에이야? 복수인데. 기억하시죠? 중성명사는 복수라도 단수 형태를 취한다. 3인칭 단수 형태를 취한다. 그러니까 아쿠에이가 되는 거예요. 예. 누구의 말을 듣다 할 때 속격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투 나왔잖아요. 투 디다스칼로. 선생님의 말을 듣는다. 근데 선생님 자체도 형용사로 연결되어 있죠. 투 아가투라는. 자, 그러니까 착한 아이들이 훌륭한 선생님의 말을 듣는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나 알라 두 번째 문장입니다. 듣는다. 우크가 들어갔잖아요. 듣지 않는다. 누구의 말을? 톤 안트로폰. 사람의 말을. 사람도 형용사로 있네요. 톤 카콘. 카코스의 복수 속격이죠. 왜? 속격을 취하니까 전부 다. 자, 그래서 알라, 톤, 안트로폰, 톤, 카콘, 우크, 아쿠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셨습니까?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타를 빼고 아가타를 이 중간에 넣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헬라어 한번 보죠. 오늘의 헬라어 한번 읽어보죠, 먼저. 호, 안트로포스, 피세이, 폴리티콘, 존.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고. 호, 안트로포스는 우리가 아는 단어죠. 나머지는 모르는 단어예요. 자, 한번 보죠. 피시스. 명사예요. 여성 명사예요. 근데 속격이 에오스로 끝난대요. 우리가 전혀 배우지 않은 형식의 단어죠. 그렇습니다. 이건 삼변화 명사입니다. 저희가 아직 손을 대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못한 삼변화 명사인데 뜻만 알고 갈게요. 자연, 천성, 본성, 본질. 너무나 어려운 뜻입니다. 예, 그게 피시스입니다. 여러분들 피직스라고 있잖아요. 우리 물리할 때 물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예, 피시스. 자, 다음도 한번 보죠. 폴리티코스, 폴리티콘 오늘 배웠잖아요. 형용사. 형용사예요. 예, 정치적인, 정치와 관련된 이런 뜻이에요. 이 자체도 뜻은 무겁죠. 굉장히. 자, 다음 단어 한번 보죠. 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은 끝난 이변화 중성명사예요. 당연히 속격은 조우 이렇게 되죠. 중성명사고 뜻은 동물이에요.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동물이다. 뭐뭐이다 없잖아요. 동사를 생략한 거예요. 뜻만 전달되면 되니까 그냥 마치 슬로건이나 표어처럼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비동사에 is 같은 말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래도 전달은 됩니다. 어떤 그 표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인간은 동물이다예요. 어떤 동물? 폴리티컬한 동물. 정치적인 동물. 정치와 관련된 동물이다. 들어보신 적 있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자,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피세이는요. 이거 역격이에요. 추상명사가 역격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사처럼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치면 인간은 일단 액면가로 지금 번역을 한다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자, 정제된 번역 한번 볼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또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정치학을 페이지 숫자를 이렇게 표시해요. 옛날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는 그 인쇄를 했을 때 페이지 수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페이지 수를 이 사람의 성경의 장절처럼 사용을 해요. 그게 지금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1253A를 찾으면 전 세계가 다 공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찾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예.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1253A를 보면 이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 그 말이 원어로 이렇게 쓰는구나.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런 거 알아두시면 교양으로 또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명사 변화를 끝내고요. 형용사 드디어 좀 주제를 바꿔봤습니다. 긴 명사 변화였잖아요. 형용사 변화는 명사 변화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형용사 변화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명사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